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. 여기 골조를 하는 현장인데 제가 쭉 골조를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목조주택이 외국에서 왔잖아요.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룰은 걔네들 걸 따라야 되는 거죠. 하여튼간에 중구난방입니다. 그런 말도 있죠. 목조주택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. 그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골조를 하면서 우리가 좀 꼭 지켜야 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골조 첫날이죠. 목재가 들어온 거죠. 골조제입니다. 자재는 제가 NS홈에서 봤는데 다 J그레이드 아니면 프리미엄 등급만 있어가지고 이거 받았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등급 있잖아요. 나무가 고드니까 좋아요. 사실 뭐 2등급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쓰면 좋죠. 또 이 집은 좀 약간 특이한 집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많을 것 같아요. 지붕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웜루프로 할 거고 한쪽은 그냥 우리가 하는 콜드루프로. 왜 웜루프를 하냐, 뭐 집을 따뜻하게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석가래 있잖아요. 이 구조목 석가래를 그대로 노출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웜루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기초고 토대의 첫 단이고 두 번째 단이잖아요.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조주택의 이 앙카볼트 여기서 끝나죠. 여기까지 안 올라옵니다. 여기 위에 이제 플레이트가 하나가 더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부터는 그냥 모팀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이런 못 이 앙카를 여기서 끊어서 잘라버립니다.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이 앙카가 지금 여기 한 단 더 올라올 건데 구조목이 플레이트까지 뚫고 올라와가지고 벽체를 잘 잡아주고 그게 또 이제 홀다운 같은 철물이랑 연결이 돼서 벽체를 더 튼튼하게 잡아줘야지 자연재해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. 위쪽에는 이제 스트랩을 써가지고 지붕과 벽체를 잡아주는 그런 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기초부터 앙카가 끊어져 버립니다. 연결성이 없어요. 이 앙카가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벽체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이 토대 두 단과 구조목 한 단을 뚫어서 앙카를 올라오게 만들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힘든 거죠.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. 이게 집이 작다고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이런 15평과 20평에는 큰 차이가 없죠. 공사하는데. 근데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작은 집은 사실 비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설비 배관들이 쭉 돼 있는 거고 다 다이렉트로 직관식 나가는 거죠. 여기 보면은 앙카가 다 살아 있어요. 잘린 면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나무집 지을 때 토대 깔고 토대가 두 단이잖아요. 요 위에 이런 앙카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앙카가 안 보이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. 앙카가 살아 있어야지 집이 튼튼해지는 겁니다. 근데 건축주분들은 이런 걸 사실 볼 줄을 모르니까 사실 건축주분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. 이렇게 토대 깔고 벽체 세우고 하면은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세트 앙카를 박을 수도 있겠죠. 세트 앙카 같은 경우는 뭔 힘이 있겠습니까? 그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데 기초 칠 때 앙카를 이렇게 다 박아놔야 되는 거죠. 이제 골조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간간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집 이쁘네. 벽체가 높네. 보통 2,400짜리 쓰는데 여기는 이제 3m. 찌릿찌릿하겠는데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앙카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. 플레이트 위로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앙카가 다 나와 있죠. 플레이트 위로. 비가 많이 옵니다. 들어온 자재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방수 시트죠. 제가 항상 쓰는 방수 시트. 일반 방수 시트랑은 틀려요. 좋아요. 이건 이제 구조목이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받아본 판인데 사용하는 건 처음 사용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던 집 시스템 합판이죠. 여기 보면 슈퍼 벽체를 세우면 위에 이 벽체와 벽체를 잡아주는 그 천장을 해야 되잖아요. 그걸 이제 실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. 벽체가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.
하다가 그 쉬운 거. 아, 헤드가 거기 야, 그 이제 삐뚤이 되면 안 되지, 그걸. 헤드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아, 이제 헤드 어떻게 올리려고 그러지? 생각해보니까 올리는 것도 일이네. 상처나 잡으려고. 아, 밥 까면서 갖고 오는 거. 삐뚤이 되면 안 맞지? 제가 전에 이렇게 심슨 스트롱 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붕에서부터 사용된 철물이 벽체를 타고 기초까지 다 이게 커넥팅,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야지 이 주택이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경고함을 좀 갖는 거죠. 견딜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연결하는 철물은 지붕에는 타이도 있고 스트랩도 있고, 이 기초와 벽체에서는 이 나름 기초와 벽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철물이 있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게 홀다운이죠. 홀다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건축주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쓰는 홀다운은 이렇게, 저는 HDU 타입을 주로 많이 씁니다. 홀다운 유닛을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는 18인치까지죠. 그거는 이 철물이 홀다운이랑 잘 위치가 안 맞았을 때 이걸 이렇게 올려서 최대 18인치까지 올려서 시공을 하라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, 어떤 업체에서는 이걸 올려야 된다, 이 그림만 보고 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올려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올리는 거는 이 에란카와 위치가 안 맞았을 때 이제 올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집은 집 시스템 보드가 들어왔어요. 지붕이 앞쪽이랑 뒤쪽이 있는데, 뒤쪽에 있는 지붕이 웜루프로 할 겁니다. 웜루프도 되게 잘못된 부분이나 잘못 해석한 부분이 되게 많죠. 제가 이런 데로 물 타거든요. 이게 잘린 면도 보시면 이 코팅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. 이런 데로 물이 탑니다.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이런 자국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이런 데로 물이 탑니다. 그래서 이 테이프랑 리퀴드 후레싱을 꼭 써줘야 돼, 집보드는. 이거를 안 써주면은 굳이 이 집보드를 쓸 필요가 없죠. 이게 방수 역할을 100%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랩이나 레인 스크린 작업을 해줘야 되는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코드에도. 이 집은 작은데 좋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. 펜션이라서 창문이 많아요. 위에 이렇게 창도 있고 창문이 많습니다.